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함께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이슈,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해 보실까요? 네, 폭삭 무너진 유럽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독일 증시가 3.8% 급락했고요. 이 프랑스 증시가 3.4%, 영국 증시가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어떤 징조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이거 뭐 사실 어제 처음 나온 얘기인데 네.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폭삭의 폭자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중요해요. 네. 폭삭하고 빠개지는 유럽 증시. 이제 하나의 이런 완성차 메이커 때문에 유럽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제가 뭐 어제 하루 정도로 그냥 센티멘트한 부분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약간 조금 뭐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만한 부분들이 조금 생겨나서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차를 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폭스바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역대 앞가서도 저희가 외신 통해서 좀 들어봤지만 정말 역대급 사기극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이끌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퍼지고 있는데 외신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외신들 반응이 좀 어떤가요? 지금 질문 어떠한 관계도 지금 저 찾아낼 수가 없는데 어제는 중국말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니 미국 차를 가지고 계시냐고. 좀 참, 어쨌든 독일 이제 블룸버그 따르면요, 이제 역대급 사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질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확실해요. 네. 이 연료 저감 장치를 일단 그 최근에 들어서 뭐 유로6라는 새로운 그 규제안이 뜨면서 안 좋은 이제 뭐 화합물들이 그 배기가스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을 할 때는 저감 장치가 나오게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뭐 안 나오게 해놓고선 실질적으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저감 장치가 꺼지고 연비가 더 좋게 나오고 출력이 더 좋게 나오고 해서 감성적인 품질을 만족을 시키는 부분들. 이건 엄청 질이 안 좋은 부분들이고요. 지금 뭐 폭스바겐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몇 퍼센트의 차량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00조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이틀 양일간 17%씩 빠지면서 35%나 조정이 왔고요. 재밌는 것은 독일차 전반적으로 그리고 독일 그 제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센티멘트 붕괴로 이어졌다. 뭐 시트로엔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뭐 범유럽 지수들 뭐 스톡스 유로 스톡스 600 뭐 이런 것들 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제 미국 크라이슬러라든가 크라이슬러 6.1%,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2.8%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완성차 업계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 증시의 하락으로도 주도를 하는 이러한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현대차는 4%, 3% 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파급력을 자세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셨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미국장에서 자동차주가 같이 밀렸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젤 차량 전반적인 조사로 확산될 수는 있지만 가솔린 차량이나 다른 쪽으로는 좀 영향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쪽도 우려를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약간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제와 같이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오늘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200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채산성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아반떼 AD라든가 아니면 스포티지 신차 사이클이 다시 돌면서 현대기아차의 생산량 확대에 뭔가 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중국 시장,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을 짓는 부분들이 중국 시장, 뭐 물론 미국도 중요합니다만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 좋게 진행되고 있죠. 7월달 중국 자동차 시장 메이커볼 판매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을 이제 왼쪽 상단 보시면 HMC가 이제 현대, 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회사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7.4%예요. 1등이 한 달에 23만 대를 파는 곳이 폭스바겐입니다. 18%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뒤 이어서 GM 14%, 그리고 우리가 7.4%를 현대, 기아가 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4위가 도요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닛산, 도요타 이런 부분들이 네. 한 4위, 5위권으로 가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최근 들어서 반일 감정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 많이 이어지고 있죠. 아베의 네. 이제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을 시킬 수 있는 합법화 시킨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 자동차 시장에 1등을 하고 있는 폭스바겐, 그리고 뒤이어서 폭스바겐이 가격 할인을 하면서 강력하게 MS를 다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그 MS를 살짝 뺏겼다가 다시 우리가 또 가격 판매 할인을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폭스바겐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상승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충분합니다. 네. 물론 오늘 국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주가 하락이 네네. 현대기아차하고도 똑같이 이어지다고 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약간 무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가능성, 현대기아차가 폭스바겐이 무너지는 MS를 조금 채워가는 가능성, 그 전에 잃었던 MS를 다시 좀 채워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주가로 확인이 될 때 추석 이후에 현대기아차 그 노조 파업이 해소되는 시점과 함께 조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수출업체, 특히 완성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이런 신호를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 중반부터 주 후반까지 국내에 있는 완성차 주가들 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장과 함께 좀 커플링하는 현상이 나오는지, 만약 디커플링하게 된다면 우리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전략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자동차 이야기 이어가네요. 전기차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경쟁의 가속화, 이번에 불을 지핀 게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도 중요하지만요. 애플도 네. 결국에는 패스트 팔로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두주자는 아니고요. 예,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시장, 전기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올해 작년에 이어서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좀 합쳐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을 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자는 중국 로컬 전기차 업체인 BYD라는 회사. 자동차의 성능 또한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기차 시장이 좀 개화되는 부분들, 아직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무래도 그 인구 때문에 에너지라든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전국의 175개 국가 중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173위를 차지하는 게 지금 중국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같은 무공해 이런 산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고 지금 공산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 애플의 기사와 함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일단 무공해 말씀하셨던 그와 더불어서 모든 어떤 대기 오염을 좀 제거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전기차 시장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제된다는 그런 배경은 확실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신 통해서 그럼 자세한 이야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따르면요. 네. 일단 애플이 2019년도까지 이제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가져간다. 이미 굉장히 늦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타이탄, 계속
부정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600명밖에 달하지 않았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800명까지 인력을 늘리겠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낮고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의 시계가스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이런 대한에너지의 관심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왔던 이런 미온적인 태도들을 조금 적극적인 스탠스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조금 한 발 늦었다라고 하셨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파급력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충전소 이슈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슈퍼차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20분이나 걸리는 이러한 충전 시간. 우리가 주유소에서 20분을 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집안에 뭐 충전기를 하나씩 다 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용상의 한계도 있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충전소라든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깔면서 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 말고는 지금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직접 나서서 자기네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 이렇게 충전소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상 끌어가고 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네. 전 세계 이제 미국 차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십시오. 보시면 이 자주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5년 후인 2020년도에는 100만 대까지, 그러니까 연간 42%의 상승률을, 그러니까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네. 중국 전기차 시장, 이런 것들은 또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이 그림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중국의 택시들이 네. BYD 지하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지상에서 여기 이제 지하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도 그 오른쪽 네네. 충전소 모습 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 하단 보십시오. 중국 공공충전소 시설인데 여기에 네. 한 대 4억이나 달하는 K9이라는 이 전기 14m에 달하는 이 버스, 전기 버스.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런 거 없거든요. 네. 충전소 시설 자체도 지금 1,000개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을 5,000곳 이상으로 지금 급속도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 중국 전기차는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좀 잘 만들거든요. 네.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요. 네. 작년에 우리 LG화학과 삼성 SDI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모자라는 배터리 이러한 것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 그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네네. 올해 내지는 내년부터 현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성장 가능한 이런 청사진이 마련이 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개화와 함께 국내 배터리 업체의 관심도를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좀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의 어떤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 얘기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애플까지 전기차 프로젝트에 좀 발을 담게 되면서 조금 더 그 청사진이 가까워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송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